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진짜 당신의 인생이었다고 확신하시나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마주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신인가요?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꾸며진 또 다른 누군가인가요? 오늘 이 순간 저는 당신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것은 인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생존이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인생, 진정한 삶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평생에 걸친 연구를 통해 인간의 정신에 숨겨진 가장 깊은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발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하기도 전에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사회의 틀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가면을 써왔나요? 부모님 앞에서는 착한 자녀의 가면을,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원의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재미있는 사람의 가면을, 연인 앞에서는 완벽한 파트너의 가면을 써왔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가면들을 쓰고 벗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이런 사회적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대 위의 배우가 역할에 따라 다른 가면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상황에 따라 다른 페르소나를 착용합니다. 문제는 이 페르소나를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니 그것이 진짜 자신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좋은 아이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 선생님이 칭찬하는 행동, 친구들이 좋아하는 성격, 이런 것들을 익히기 위해 우리는 진짜 자신을 조금씩 숨겨왔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웃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들에게는 특히 이런 페르소나의 압박이 강했습니다. 눈치를 봐야 하고, 분위기를 읽어야 하고, 체면을 지켜야 했습니다. 개인의 욕구나 감정보다는 집단의 화합을 우선시해야 했고, 튀는 행동보다는 무난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우리들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20대, 30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완벽한 페르소나를 만들어 갔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해 보이는 모습,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어 보이는 모습, 누구에게나 호감을 받을 수 있는 모습.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진 페르소나 뒤에서 진짜 우리는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통은 30대 후반이나 4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깊은 공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상태. 융은 이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진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온 것들이 진짜 내가 원했던 것들일까?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쯤이고 암사와이다 데다 지금 비용 반풍 모르겠네.
아무렴 점매는 저 보시면 내내 더합니다. 아예 쿠가.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불편한 질문들을 피하고 계속해서 기존의 페르소나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용기를 내어 이 질문들과 마주하고 진짜 자신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안전하지만 공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점점 더 메마르고 무의미해지는 삶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변화가 주는 불안감보다는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선택을 한다면 비록 처음에는 어렵고 혼란스럽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개별화 과정의 시작입니다. 개별화란 집단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만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발달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페르소나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페르소나를 벗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회피해온 자신의 어두운 면들과도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런 어두운 면들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우리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자신 안의 이기심이나 분노가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강하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온 사람에게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의존적인 욕구가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림자들을 부정하고 억압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진정한 성장은 이런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두운 면들을 정당화하거나 마음껏 표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건설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 안의 분노를 인정한다면 그 분노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건설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완전한 인간이 되어갑니다.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 즉 빛과 어둠을 모두 품고 있는 전체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고려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자신의 내적 나침반에 따라 내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해 보이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와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들로부터 배우려 합니다. 이런 진정성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진실한 사람에게 더 끌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한 관계들은 표면적이고 피곤합니다. 서로 가면을 쓰고 만나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으로 만나는 관계들은 깊이가 다릅니다. 서로의 약점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사회적 지위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의미를 느끼고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찾게 됩니다. 설령 그 일이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받지 않더라도 자신에게는 깊은 만족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별화 과정은 보통 몇 년 때로는 몇십 년에 걸쳐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기존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은 마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느낌, 기존의 관계들이 어색해지는 경험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은 모두 정상적인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혼란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불안하더라도 이 과정을 끝까지 겪어내야 합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해체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신을 해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깊은 대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친구 또는 전문 상담사와 자신의 내적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조적인 활동들도 유용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춤을 추는 것, 이런 활동들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의 변화들을 표현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과의 만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변화의 자연스러움을 가르쳐 줍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들이 모두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왜 갑자기 변했느냐, 예전이 더 좋았다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불편해하고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성장은 당신만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관계들이 어색해지고 새로운 관계들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도 성장의 일부입니다.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보통 혼자서 보내야 합니다. 융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자기 실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실현이란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다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실현에 도달한 사람들은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자신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삶의 선택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을 잃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맞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때로는 갈등을 만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내적 나침반을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비주류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런 선택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삶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내적 만족감은 어떤 외적 성취보다도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자기 실현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한 번 도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깊이 자신을 알아가고 더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답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비록 불편하거나 두려운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현실을 인정해야만 그것을 바깥에서 슬랩하고자 처음에 외역치를 수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패턴들을 관찰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감정들을 자주 느끼는지, 어떤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지, 이런 패턴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자기 이해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신이 가장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떠올려보고 혹시 그들에게서 자신의 숨겨진 면을 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를 조금씩 벗어보는 연습도 해보세요. 평소보다 조금 더 솔직해지고 조금 더 자신다운 모습을 보여보세요.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지만 점점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에게 연민을 베푸세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비판하지 말고 성장하려는 자신을 격려하세요.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고 실수와 후퇴도 그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심지어 60대나 70대에도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자신을 찾으려는 의지와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더 깊이 있는 자기 발견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명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혼자서만 이 여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슷한 여행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은 큰 힘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상담사나 코치 멘토 등은 이런 내적 여행에서 귀중한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보기 어려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윤근 또한 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자기 발견의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꿈 일기를 쓰고 꿈의 상징들을 탐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술이나 창작 활동도 자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글쓰기, 음악, 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표현하고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종교나 영성적 탐구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통들이 제시하는 지혜들을 참고하면서 자신만의 영적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여행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완전한 완성이나 최종 목적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더 진정성 있어지며 더 깊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관계에서도 더 진실하고 깊이 있는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에서도 더 큰 의미와 만족을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이 됩니다. 더 이상 피해자나 희생자로 살지 않고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융근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 되어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울을 보며 진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하루 중 잠깐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인생은 정말로 자신을 찾을 때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당신의 삶이 어땠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당신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여행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